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헐뜯는다면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뒤에서는 험담을 퍼붓는 사람들. 그들이 던지는 비난의 말은 우리를 깊이 찌르고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죠.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든 뒤에서 몰래 나를 깎아내리든 그들이 뱉는 말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우아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비난에 강하게 맞서지 않아도 그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담은 말했습니다.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에게 나의 성취로 대답하라. 김 씨는 오랫동안 소설가가 되는 꿈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박 씨는 김 씨의 꿈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김 씨와 박 씨는 오랜만에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소설 쓰기 도전에 대해 듣자마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 아직도 그 소설 쓴다고? 세상에 소설가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인 일을 찾는 게 좋을걸? 김 씨는 박 씨의 말에 속상했지만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어.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려고 해. 박 씨는 김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내 맘대로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 그날 이후 김 씨는 더욱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김 씨는 마침내 자신의 첫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은 예상 밖의 큰 성공을 거두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출간 기념 행사에서 김 씨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랜 친구 박 씨가 찾아와 그를 축하했습니다. 김 씨, 정말 놀랐어. 내가 해낼 줄은 몰랐어. 미안해. 그때 내가 했던 말들. 김 씨는 박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 말들이 나에게 큰 자극이 됐거든. 누군가 아무리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당신이 이룬 성공은 그들의 비난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성공은 당신의 인내와 노력의 결과로 그 모든 비난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결국 큰 성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그들의 시선과 말을 넘어 자신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주자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강한 대응이며 침묵 속에서 의심 없이 서 있어라. 김 씨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친구 중 한 명인 이 씨가 자꾸 김 씨를 비꼬는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를 칠 때마다 이 씨는 의도적으로 김 씨의 실수를 지적하며 웃곤 했습니다. 김 씨, 오늘 또 공을 놓쳤네. 연습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씨의 비꼼에 대응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라운드가 더 진행된 후 이 씨는 다시 한번 김 씨를 겨냥해 말을 던졌습니다. 김씨, 이러다 우리 팀이 지겠어. 좀 더 신경 써봐. 김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저 라켓을 손에 쥔 채 묵묵히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이 먼저 이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씨, 김씨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다들 즐기면서 하자고 모인 거잖아. 맞아. 김씨 잘하고 있어. 너무 부담 주지 말자. 이 씨는 당황한 듯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김 씨의 침묵이 오히려 그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게임이 끝난 후 이 씨는 김 씨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김씨, 내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 미안해. 김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며 이 씨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침묵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말에 힘을 빼앗을 수 있으며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이며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힘을 보여줍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도 그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맹자는 말했습니다. 소소한 일을 웃음으로 넘기는 것은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된다. 김 씨는 동네에서 유쾌하고 밝은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목 모임에서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김 씨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자주색 점퍼가 화제가 된 것입니다. 모임에서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김 씨, 자주색 점퍼를 매일 입고 다니는데 혹시 자주색이 올해의 유행 색깔인가? 아니면 당신이 자주색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 입는 건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말한 사람의 의도와 달리 약간은 비꼬는 듯한 뉘앙스도 느껴졌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지려는 찰나 김 씨는 눈을 빛내며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자주색이 요즘 유행이지. 근데 사실은 이 점퍼가 그냥 내 기운을 북돋아줘서 입는 거야. 자주색을 입으면 왠지 재물이 들어올 것 같잖아? 다음 주에는 내가 꼭 새 점퍼 사서 올게. 근데 그때는 더 화려한 색으로 와야겠다. 아니면 복이 줄어들까봐 걱정이네. 김 씨의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은 김 씨가 무슨 색의 점퍼를 입고 오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모임에서 김 씨의 유머 감각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머는 긴장을 풀고 상황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비난을 유머로 넘기면 상대의 공격은 무력화되고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김 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웃어넘길 수 있다면 비난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유쾌하게 만들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머는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비난에 상처받기보다 유머로 넘겨보세요. 그 웃음이 더 큰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박 씨는 오래된 친구들과 자주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그중 한 친구인 김 씨는 박 씨의 긍정적인 태도를 시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끼리 산에 올랐을 때 김 씨가 느닷없이 박 씨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박 씨, 당신은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척 하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뻔해. 그럴 바엔 그냥 힘든 거 다 드러내고 사는 게 낫지 않아? 그 순간 주변 친구들도 김 씨의 말에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에게 대답했습니다. 김씨, 내 말이 맞아.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지? 하지만 난 긍정적인 생각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믿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속에서 좋은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 방식이야. 김 씨는 박 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말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는 가운데 박 씨는 계속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가끔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더라고. 우리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함께 산에 오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생각해보자. 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김 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박 씨의 긍정적인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주변의 분위기까지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을 찾으세요. 그 긍정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난은 인내로서 이겨내고 악담은 친절로서 감싸 안아라. 권 씨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며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최 씨를 향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김 씨는 마당에서 키우는 권 씨의 강아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권 씨가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데 김 씨가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강아지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밤마다 짖어대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권 씨는 강아지가 평소에 조용한 편이었기에 당황했지만 김 씨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권 씨는 김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하신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강아지가 불편하게 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니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아지를 좀 더 조용히 하도록 훈련시키겠습니다. 김 씨는 예상치 못한 권 씨의 친절한 반응에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권 씨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사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냥 요즘 이사 준비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서 그랬어요. 권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사하느라 많이 힘드셨겠네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강아지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정리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후로 김 씨와 권 씨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웃으로서 서로를 돕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권 씨의 친절에 깊이 감동했고 더 이상 강아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친절로 되갚아주는 것은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비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고 품어주는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6번째,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비방에 개의치 않으면 그 비방은 곧 허공에 흩어지리라. 최 씨는 50대 후반에 경험 많은 직장인으로 회사 내에서 존경받는 선배입니다. 그는 항상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후배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내에서 한 후배가 최 씨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김 씨는 점점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씨가 회의 중 최 씨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최 선배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너무 보수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최 씨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김 씨의 말을 가만히 들은 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대리, 각자의 방식이 있지요. 저는 지금까지 제 방식대로 해왔고, 그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군요. 최 씨는 김 씨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김 씨의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자신의 업무를 차분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비난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동료들도 최 씨의 태도에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 씨 역시 자신의 비판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결국 최 씨와의 대립을 접었습니다. 상대방의 비방이나 공격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말들은 힘을 잃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무관심은 비난을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결국 그 비난은 허공에 흩어지며 당신의 의연함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비난과 무시 속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결국엔 가장 큰 복수이자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